한국 사회의 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충격적인 현실 중 하나는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안에서는 이미 균열이 시작된 부부 관계입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에서 이혼 사유 1위로 꼽히는 건 바로 배우자의 외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선 안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성의 외도는 남성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며 훨씬 더 치밀하고 감정적으로 얽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많은 이들이 바람하면 남성의 외도만을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로는 유부녀들의 뒤늦은 이탈이 더욱 복잡하고 위험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성의 외도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육체적인 유희에 그치지 않고 정서적 몰입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가정을 돌보는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이미 전혀 다른 관계에 몰두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겁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건 유부녀들이 외부와의 접점을 갖는 특정 공간들입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여성 전용 유흥시설입니다. 흔히 유흥업소라 하면 남성만을 위한 공간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최근에는 여성 고객을 타겟으로 한 전용 공간들도 조용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물론 남성 전용 업소처럼 공개적이지 않고 광고도 거의 없지만 이미 해당 계층에서는 익숙하게 오가는 공간이 되어버린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친구들과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또는 호기심에 발을 들이게 되지만 이런 공간의 구조는 방문자를 반복적으로 유입시킬 수 있게 짜여 있습니다. 여성들은 처음엔 그냥 놀러 가는 거야 라며 가볍게 접근하지만 점차 친절한 서비스와 감정적 유대에 끌리면서 반복적으로 찾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성과 달리 여성은 자신이 신뢰하는 상대에게 감정적 투자를 하려는 경향이 강해 결국 단순한 고객이 아닌 관계를 맺게 되기 쉽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 과정에서 여성들이 감정적으로 이입하게 되면 일정한 대가를 제공하는 스폰서 관계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입니다. 명품 선물이나 고급 차량 같은 사례들은 더 이상 영화 속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특히 경제적 자율성이 높아진 여성들이 많아진 만큼 남편 몰래 지출을 이어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구조입니다. 일부 남성들은 우리 아내는 절대 그럴 리 없다. 혹은 그런 건 돈 많은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해당 시설의 가격대도 다양해지고 접근성도 낮아졌기 때문에 주 1회 정도는 무리 없이 다녀올 수 있는 수준으로 운영되는 곳도 많습니다. 한두 번의 방문이 반복되고 업소 안에서의 관계가 개인적인 만남으로 옮겨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를 형성할 때 성접대인들이 즐겨 쓰는 대사는 이렇습니다. 나는 누나 돈 필요 없어. 누나만 있으면 돼. 이 말은 단순한 유혹의 멘트 같지만 감정적으로 고립되어 있던 여성들에게는 꽤 강한 위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안정된 가정을 꾸리고 있는 듯하지만 정서적 공허감을 느끼는 여성들이 이런 말에 쉽게 마음을 열게 되는 구조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외도는 단순히 도덕적 일탈을 넘어서 관계의 균열을 드러내는 하나의 징후이자 사회적 문제로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경제권을 어떻게 나누든 간에 감정적 교류와 신뢰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리 평소에 의심이 없더라도 때로는 서로의 삶과 관심사를 들여다보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최소한의 예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진짜 현실적인 이야기지만 대중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들이 있습니다. 특히 일상의 지루함을 느끼는 중년 여성들이 취미활동이라는 명분 아래 관계의 경계를 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순한 스트레스 해소나 운동을 위한 모임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감춰진 감정적 결핍과 인간관계의 욕구가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하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 중 하나가 바로 등산 모임입니다. 중장년층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취미로 자리 잡은 활동이지만 그 이면에는 다른 목적을 가진 만남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혼자 산에 오르는 여성들 중 일부는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과감한 복장이나 진한 화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단순한 꾸밈이 아닌 일종의 신호로 해석되기도 하며, 이를 알아채는 일부 남성들은 한쪽 바지를 걷거나 눈에 띄는 행동을 하며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른바 산토끼라 불리는 여성과 이를 노리는 사냥꾼이라는 용어까지 존재할 정도로 특정 등산 코스나 지역 커뮤니티에서는 이미 공공연한 비밀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특히 혼자 등산을 하던 중 갑작스러운 친절, 지나치게 가벼운 제안, 더운데 내려가서 한잔 하자 등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외로움을 느끼는 중년기에는 감정적 연결을 향한 욕구가 강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소한 친절이 깊은 관계로 이어지기 쉬운 구조입니다. 또 다른 문제적 공간은 스크린 골프장입니다. 과거에는 골프가 신사의 스포츠로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불륜이 자주 발생하는 장소로 언급되곤 합니다. 특히 오픈된 필드보다 시선이 차단된 실내 공간에서 은밀한 만남이 가능하다는 점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스크린 골프장은 주중에도 부담 없이 방문할 수 있으며 연습이라는 명분도 좋기 때문에 가족에게 의심을 피하기 쉬운 장점이 있습니다. 문제는 일부 스크린 골프장이 마치 이런 만남을 조장하듯 폐쇄적이고 은밀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외부에선 알 수 없는 구조는 감정적, 신체적 경계를 넘는 행동으로 쉽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동반 게임을 제안하거나 주인이 직접 짝을 지어주는 식의 비공식 부킹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술을 곁들인 자연스러운 분위기, 친근한 대화와 접촉, 그리고 반복되는 만남은 결국 관계의 선을 무너뜨리는 기제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겉으로는 단순한 취미 생활처럼 보이는 활동이지만 그 내면에는 외로움, 인정 욕구, 감정적 공백을 메우려는 무의식이 작동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정신의학에서도 중년기 이후의 정서적 공허감은 예상보다 훨씬 큰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합니다. 중요한 건 이 문제의 본질이 단순한 외도나 일탈이 아니라 개인 내면의 결핍에서 비롯된 심리적 균열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외부의 의심보다 더 중요한 건 부부 사이의 감정 교류와 꾸준한 관심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크린 골프장에서의 만남이 반복되기 시작하면 그저 연습 겸 같이 다닌다는 핑계로 점차 관계가 사적 영역으로 깊어지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몇 번의 동행이 이어지다 보면 이내 공터 주차장이나 어두운 차 안 같은 장소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겉보기엔 단순한 운동 모임 같지만 실상은 감정적, 신체적 경계를 무너뜨리는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경우 실제로 스크린 골프장에서 외도를 의심할 수 있는 간단한 체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결제 내역 확인입니다. 상대방이 자주 골프를 치러 가는데 매번 결제 내역이 없고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누군가 대신 계산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그 자체로도 관계의 성격을 짐작하게 합니다. 지속적으로 누군가가 대접을 한다는 건 단순한 지인 관계를 넘어선 감정적 연결이 이미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몇 년 새 가장 강력한 외도 루트로 떠오른 것이 바로 온라인 오픈 채팅방입니다.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이 일상화되면서 사람들은 현실에서가 아니라 온라인에서 더 많은 감정과 욕구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와 외부 활동 제약이 지속되면서 외로움과 욕구의 해소를 온라인 공간에서 찾으려는 경향은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이른바 기온방, 돌싱방 등으로 불리는 오픈 채팅방은 간단한 키워드 검색만으로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입장 후에는 일정한 인증 절차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혼자라면 이혼 서류, 기혼자라면 결혼 사진 등을 공유해야 입장이 허용되는 방식입니다. 이런 구조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폐쇄적 관계망을 형성하며 책임 없이 감정을 주고받는 은밀한 커뮤니티를 만들어내는 배경이 됩니다.
특히 기혼자들끼리의 만남은 서로 잃을 것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조심하면서도 깊게 빠진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공감과 감정의 공유를 넘어 감각적인 쾌락의 연결까지 허용하는 이 구조는 결국 일상의 책임감과 도덕적 기준을 무력화시킵니다. 일부 사례에서는 다수가 모여 함께 즐기거나 파트너를 바꿔가며 만나는 형태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은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현대사회의 정서적 결핍과 고립감, 그리고 관계 유지에 대한 피로감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고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커질수록 타인과의 새로운 감정적 연결을 갈망하게 되는 심리가 작용합니다. 정신분석학에서도 감정적 공백은 일탈적 행동의 중요한 요인으로 꼽히며 이를 무조건적인 비난보다 구조적 원인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상대의 행위를 의심하기보다는 관계 안에서 감정적 거리감을 좁히는 노력입니다. 온라인에서 비롯된 작고 가벼운 대화 하나가 현실의 균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부부간의 소통과 신뢰 회복은 단순한 선택이 아닌 관계 유지의 필수 조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물리적 시간이 아닌 정서적 관심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처럼 감정의 공백이 일탈로 번지는 과정을 막기 위해선 무엇보다 일상의 작은 변화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특히 부부관계에서의 권태는 갑작스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누적된 무관심과 소통의 단절에서 비롯됩니다. 사랑이라는 감정도 결국은 돌봄이라는 행동으로 표현될 때 지속 가능해집니다. 즉, 정기적인 대화, 함께하는 취미, 그리고 서로의 감정을 읽어주는 섬세한 관심이야말로 외도를 막는 가장 강력한 방패인 셈입니다. 요즘은 다양한 심리상담 사례에서도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외도의 가장 흔한 촉발 요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는 단순히 이성적인 욕망의 문제를 넘어서 존재감이 사라진 듯한 고립감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더 깊은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상대방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혹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꾸준히 묻고 들어주는 일상이야말로 관계의 끈을 단단히 묶어주는 실천입니다. 또한 온라인 시대에 들어서면서 가상의 친밀감은 실제보다 훨씬 빠르게 형성됩니다. 채팅 몇 번, 관심 섞인 말 한마디가 현실에서는 느낄 수 없는 즉각적 만족감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점점 더 현실보다는 화면 속 관계에 감정적으로 의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형성된 관계는 언제든 끊어질 수 있고 남는 건 공허함과 더 깊은 외로움뿐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문제가 특정한 사람만 겪는 예외적인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든 어느 순간이든 관계에서 외롭다고 느끼면 그 틈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외도를 미리 차단하는 것은 상대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의 관계를 가꾸는 태도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심리학자 존 카트맨 박사는 부부 사이의 작은 행동이 이혼 여부를 예측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침에 인사하기, 눈을 마주치며 웃기, 퇴근 후 상대의 하루를 묻는 것 같은 사소한 행위들이 바로 그 기준이 됩니다. 결국 일탈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거창한 노력보다 반복되는 일상 속 따뜻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당연한 존재가 되기보다는 여전히 소중한 존재임을 느끼게 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균열은 언제든 생길 수 있지만 그 균열이 커지지 않도록 붙잡는 건 다름 아닌 우리의 작은 태도와 마음 씀씀이입니다. 관계를 지킨다는 건 완벽한 믿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줄이고 다시 손을 잡는 선택을 반복하는 일입니다. 누군가의 공허한 눈빛을 비난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외로웠는지를 함께 이해하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관계는 다시 숨을 쉬고 사랑은 다시 피어납니다. 다음에는 이와 관련해 실제로 상담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부부 갈등의 패턴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심리학적 접근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의 관계도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갈등, 혼자만의 문제도 아니고 끝나버린 관계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부부가 같은 고민을 품고 상담실의 문을 두드립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끊임없이 상처받고 오해하고 서로를 잃어가는 과정을 견디고 있는 것입니다. 상담 현장에서 가장 자주 발견되는 부부 갈등의 패턴 중 하나는 요청과 회피의 악순환입니다. 한 사람은 우리 대화 좀 해라며 감정을 표현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지금 피곤해. 그 얘긴 나중에 하자라며 피하려 듭니다. 그러면 요구하는 쪽은 점점 더 강하게 다가가고 회피하는 쪽은 점점 더 멀어집니다. 이 갈등 구조가 반복되면 결국 감정의 연결선이 끊기게 됩니다. 또 다른 패턴은 침묵 속 감정 누적입니다. 겉으로는 갈등이 없는 듯 보이지만 속에서는 감정이 쌓여갑니다. 그때 나한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한 번도 내 마음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 같은 말이 한참 지난 후에야 터져 나옵니다. 이처럼 표현되지 않은 감정은 결국 분노나 냉담함으로 변하고 상대에 대한 애정이 아닌 거리감만 남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갈등을 풀어가야 할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핵심 접근법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정서적 검증입니다. 상대의 감정을 먼저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느꼈구나. 그게 힘들었겠다는 한마디가 왜 그렇게 예민해? 라는 말보다 훨씬 강한 치유가 됩니다. 상대가 무엇을 말했느냐보다 어떻게 들어주었느냐가 갈등의 방향을 바꾸는 열쇠가 됩니다. 두 번째는 비난이 아닌 감정 공유입니다. 넌 항상 이기적이야 라는 식의 비난보다는 나는 네가 내 얘기를 안 들어줄 때 외롭다고 느껴처럼 자신의 감정을 주어로 한 표현이 상대의 방어심을 낮추고 진짜 대화를 열게 합니다. 말의 방식이 달라지면 감정의 방향도 달라집니다. 세 번째는 재설정의 시간입니다. 감정이 격해질 때는 일시적으로 대화를 멈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 회피를 위한 도망이 아닌 감정을 정리하기 위한 정지의 기술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우리 잠깐 쉬고 30분 후에 다시 얘기하자라는 말 한마디가 큰 충돌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관계는 언제나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는 스스로가 먼저 움직일 때만 일어납니다. 단 한 걸음이라도 먼저 다가가 보는 것. 그게 관계를 다시 살리는 시작입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당신에게는 그 첫걸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와 나눈 수많은 순간을 지우기보다 다시 연결할 용기를 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사랑의 가장 성숙한 형태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는 조용히 관계의 회복을 꿈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거나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라고 느껴졌다면 주저 말고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좋아요 하나, 구독 한 번, 그리고 댓글에 남긴 진심 어린 한 줄이 이 채널을 더 따뜻하고 깊은 이야기로 채우는 큰 힘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더 건강한 관계를 꿈꾸는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